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예전에랑 똑같이,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훈련하는데도 기록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느낌. 분명 내 몸인데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언덕만 나타나면 심장은 터질 것 같은데 속도는 안 붙는 그 답답함.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이 좌절감의 진짜 원인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의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문장이죠. 근데 이게 그냥 희망을 주려는 말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입니다. 노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심지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선택이 어떻게 신체 능력을 결정하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를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젊었을 땐 조금만 달려도 심장이 금방 반응해서 180, 190까지 쭉쭉 올라갔는데 이제는 아무리 전력 질주를 해도 심박수가 더디게 오르고 예전만큼의 고점에 도달하지도 못하잖아요. 마치 자동차 엔진의 RPM이 레드존은커녕 중간 지점에서 덜덜거리면서 더 이상 안 올라가는 느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심장을 아주 정교한 엔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튼튼한 하드웨어랑 효율적인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이 두 시스템 모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하드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심장 안에 아주 작은데 정말 중요한 부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동방결절이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바로 심장의 시동을 거는 스파크 플러그이자 전체 박동의 리듬을 조율하는 마에스트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규칙적으로 전기 신호를 탁탁 만들어줘야 심장이 뛸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심장 박동의 시작점,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젊은 심장의 동방결절은 전기 신호를 만드는 박동 조율 세포들로 빽빽하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70대가 되면 그 세포 수가 무려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 성능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전기 신호가 지나가는 길목에 지방이나 섬유 조직 같은 찌꺼기가 끼면서 신호 전달 자체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비유가 딱 들어맞아요. 깨끗하고 저항 없는 새 구리선이 아니라 오래되고 녹슬어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전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뇌에서 아무리 최고 속도로 뛰어! 라고 강력한 신호를 보내도 이 낡은 전선을 통과하면서 신호의 힘은 약해지고 속도는 느려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드웨어의 노후화, 즉 최대 심박수가 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물리적인 원인인 거죠. 하드웨어에 문제가 생긴 건 알겠는데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자, 운동을 시작하면 우리 뇌는 즉시 아드레날린이라는 가속 페달 호르몬을 쫙 분비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이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 가서 베타 수용체라는 안테나에 딱 붙으면 심장은 지금이 바로 속도를 낼 때구나 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박동수를 팍팍 올립니다. 이게 바로 완벽하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고강도의 자극을 받지 않은 심장은 이 베타 수용체라는 안테나의 성능이 떨어집니다. 안테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신호에 대한 민감도도 둔해지는 거죠. 뇌는 예전처럼 뛰어! 라고 아드레날린을 폭포수처럼 쏟아붓는데 정작 심장은 네? 뭐라고요? 잘 안 들리는데요? 하면서 한참 뒤에나 마지못해 반응하는 겁니다. 운동 초반에 숨은 턱끝까지 차는데 심박수는 더디게 올라가는 그 답답한 경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문제에 더해서 구조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심장 근육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고 뻣뻣해지는 거죠. 심장이 빨리 뛰려면 강하게 쥐어짜는 능력만큼이나 피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 순식간에 쫙 이완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뻣뻣해진 심장은 마치 녹슨 피스톤처럼 빠르게 이완하지 못하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심박수를 올리는데 또 다른 한계를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결국 나이 탓이구나 하고 좀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야기의 절반일 뿐이에요. 이런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반전을 공개합니다. 오늘 얘기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노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1차 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근데 이건 우리가 느끼는 운동 능력 저하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차지할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2차 노화, 즉 쓰지 않아서 퇴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화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느려지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정말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부상을 피하려고 안전한 장거리 달리기 같은 지구력 운동에만 집중하잖아요. 이런 운동은 오랫동안 버티는 힘, 지근을 사용하죠. 하지만 순간적인 스피드와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은 거의 사용될 일이 없어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지근은 비교적 잘 유지가 되는데 사용하지 않는 속근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립니다. 힘과 파워의 원천이 말 그대로 멸종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정말 도발적인 문장이죠? 하지만 스포츠 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벽한 진실입니다. 부상이 두려워서 고강도 운동을 피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파워, 반응 속도, 균형 감각을 모두 앗아가서 결국 더 쉽게 넘어지고 약해지는 몸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안전이라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과 스피드, 그 야생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구체적인 처방전을 제시해 드릴게요. 노화로 인한 신체 능력 저하를 막는 해독제는 더 많은 장거리 달리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던 이 세 가지, 근력, 파워, 그리고 스피드입니다. 지구력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잘 유지되지만 이 세 가지 능력은 의식적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매년 급격하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첫 번째 처방은 바로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왜 무겁게 들어야 하냐고요? 바로 가장 빨리 사라지는 근육, 그 폭발적인 힘을 내는 속근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전신의 많은 근육을 동원해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훈련은 이 속근 섬유들한테 야, 아직 너희가 필요해, 사라지지 마 하고 강력한 생존 신호를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폭발적인 움직임입니다. 뇌에서 근육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신경계는 마치 고속도로와 같아요. 근데 인터벌이나 점프처럼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자극을 안 주면 이 고속도로에 잡초가 자라고 아스팔트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박스점프 같은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은 이 고속도로를 다시 시원하게 뻥 뚫어서 뇌의 명령이 근육까지 지체 없이 0.1초 만에 도달하게 만들어 반응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마지막 처방전입니다. 주기적으로 심장이 터질 듯한 고강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심장의 소프트웨어를 최상의 상태로 업데이트하는 방법이거든요. 강렬한 인터벌 훈련은 아드레날린을 대량으로 분비시켜서 둔감해져 있던 베타 수용체들한테 정신 차려! 아직 우린 이렇게 빨리 뛸 수 있어! 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이 강력한 자극이 수용체의 민감도를 유지하고 심장의 반응 속도를 젊게 만드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 철학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아요. 물론 편안하게 천천히 오래 달리는 것, LSD는 명상처럼 정신적인 안정감을 주죠. 하지만 우리의 신체를 젊고 강하게 유지하는 건 결국 한계를 시험하는 고통스러운 도전이라는 사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적절한 강도의 도전을 통해서만 우리는 노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점차 약해지는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힘들고 숨이 차더라도 올바른 종류의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몸의 젊음과 활력을 유지하는 길을 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10년, 20년 후의 여러분을 결정할 겁니다.